김재구입니다. 문정권 싹쓸이 수사 본격 착수. 그렇게 제가 헤드라인에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 작업이 속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해가지고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기관은 물론이고요.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각 정부 부처까지 전 문재인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 후에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사정 작업은 제가 볼 때는요, 그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죠.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지난 정권에서의 과오를 반성문 쓰듯이 끄집어낸다는 점에도 지난 정권과는 차별성이 엿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후련하기는 후련해요. 이제 이게 사실상 과거 정부를 청산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왜냐? 이재명 의원의 그 엄청난 범죄 의혹 사실을 덮어두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은요 국민의 알권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 정부는 거기까지 들여다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거의 이재명 수사는 거의 종지에 가까운, 거의 끝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법무부나 경찰, 통일부 등의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뒤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때 있을 때 아마 그 수사를 한다고 해서 야당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적폐청산을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요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특수부 검사 출신인 우리 윤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문제가 될 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나간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과거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자, 최근에 사정 작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전 부처가 사정 작업에 동원을 하고 정권 교체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정 적폐 청산 작업은 수양 해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일단은 가장 먼저 수사가 착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었잖아요, 이 두 사건이. 그런데 이 사건들이 국가정보원이나 또는 법무부, 통일부, 경찰 등으로부터 지난 정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전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 별일도 아닌데 북한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윤 정권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 근무 중이던 해양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이후에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정부까지 이 씨가 도박빚과 이혼을 한 그런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진월북한 것으로 그렇게 음모론을 꾸며가지고 발표했죠. 도박빚 때문에 바다 수십 킬로미터 헤엄쳐 자진월북했다는 그런 정부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고 또 국민들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6월 달이죠. 이때 이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해양경찰청이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 해경은 자진월북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했다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TF를 꾸려가지고 이 사안을 즉각 파헤쳤죠. 결국 수장이 바뀐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도 사건 규명에 합세하기 시작했고 문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이 180도로 바뀌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어쨌든 이 두 사건 수사는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완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파헤쳐서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윤 정부에서. 어쨌든 그 당시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제대로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서둘러서 자진월북으로 판단했다는 증언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정원장이 이것을 임의대로 삭제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고예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11월 달에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그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그렇게 밝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강제 추방을 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선원들을 강제 북송할 당시에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합동 수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거나 취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이 됐고 또 통상 탈북민 합동조사는 최소한 2주에서 수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당시 조사는 3일 만에 끝내고 그냥 강제 북송을 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의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로 넘겨졌고 공은 검찰이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박지원 원장 사건은 서울지검 공공수사 1부 이동 부장검사가 맡고 있고 서원 국정원장 사건은 공공수사 3부 이준범 부장검사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검찰이 파헤쳐가지고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전 정권, 문 정권 그리고 현재 야당의 당대표로 이번에 아마도 됩니다. 이재명 의원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국민들이 그랬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후의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한 것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위법한 방식으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전 정권 사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찍어내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가 된다면 친문재인 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이성윤 법무원수원 연구위원하고 박은정 검사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정치 검찰이죠. 그리고 문 정권의 엄청난 그 득을 그리고 권력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이런 정치 검사들의 의혹을 안 받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20년 검은요착 사건을 수사하던 그 누구죠? 서울지검 형사 1부 감찰 담당관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검사장이었었어요.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역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자, 채널A하고 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당시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인 박은정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자료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등의 근거로 자료를 활용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든 게 박은정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지난해 7월 달에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연구위원하고 박은정 부장 검사를 불기소 처벌을 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서울고검이 지난 6월 달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서 재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자료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자료 제공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아주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검찰도 정치검찰 싹 뿌리 뽑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이재명의 엄청난 권력비리 이것도 뿌리를 뽑고 문 정권이 그동안 5년 동안 국민을 향해서 저질렀던 모든 권력 이런 범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 아닌가? 어디가 윤 정부에서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난 6월 달에 임명된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전 정권 5년 동안 공직사의 청렴 기강 등 가치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간 조선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지난 5년간 감사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했었다. 정치적 의도 없이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 사무총장이 2020년 4월 달에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진행 중이던 월성 원전 감사를 주도하다가 좌천당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문 정부에서 좌천을 했죠. 그리고 감사원은 최근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착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는 정치 포복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본격적으로 야당 의원들이나 또는 이재명 의원이 여기에 함께 그냥 윤 정부를 시해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냐하면 한상혁, 전현희 이 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임기가 끝까지 채우겠다는 것을 밝혀가지고 여당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됐죠. 지금도 아주 그대로 문 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들은 절대
임기 내에는 사퇴를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냐, 한상혁이는 올 8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위원장은 내년 6월 달까지입니다. 감사원이 사실상 이 두 인사를 향해서 칼을 빼든 이유는 이런 거죠. 지난 6월 달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서 지난 7월 28일에는 그 전현희 위원장이 상습적으로 출근 시간을 지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무기강 회의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착수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반발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야. 전현희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근 근무하는 사람이 12시에 나오고 오후 1시에 나오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주 상습 지각이에요. 그동안 감사원은 방통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년에서 5년 주기의 정기감사를 해왔는데, 이번에 감사원 측이 이번 감사 역시 주기적으로 예정된 감사다. 그리고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원이 한상혁, 전현희 들여다보는 이유는요, 너무 많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걸 쭉 보면 감사원이 뭐예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걸 정치적 수단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장본인 전현희 정신 나간 짓입니다. 자, 여기서 전 정권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부 능선까지는 끝났다. 수사가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야권 현재 권력자이고 또 미래의 권력입니다. 만약에 이번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후보까지 다 동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개딸들이 오늘, 이게 북한에서도 안 나와. 75%포인트. 당대표 이재명 지지한다가. 거의 호남 분들이 대선이나 이럴 때요, 78포인트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문제가 강원도, 경상도, 대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개딸들의 움직임이. 현재 이 이재명 피의자 이분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방경찰청 등에서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특정 업체에 수천억 원을 수익을 몰아주고, 그리고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사팀이 상당히 교체가 됐고, 수사를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면서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정부가 누굽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이에요. 형사부 검사들까지 충원을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라는 말이 솔솔 지금 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지가 아주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죠.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도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분류했어요. 이재명 수사는 다 분류해서, 왜냐하면 사건을 의혹된 그 장소가 성남, 경기도, 서울 이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건이 분류가 되죠. 감사원 역시
문재원 정권뿐만 아니고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감사 결과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꼼짝 말아라. 투망식 수사가 이재명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소 부지개발 이 사업 검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유동규 당시에 성남토지개발공사 계획본부장이었었죠.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을 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직원들에게 사업의 손을 떼라! 이렇게 강제로 지시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업체가 3천억 원대 투자 이익을 독차지한 것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야당 패거리들이 국면 전환용 보복 수사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바닥치니까 이렇게 모면을 해나가려고 하는 꼼수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 20대까지 주저앉으니까 사정 전국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아우성을 쳐요. 조홍천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하네. 지금 피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윤 정부는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펼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 선거 하명 개입 사건, 이것을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아마 일제히 검찰 수사에 들어갔다고 조홍천 의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홍천 의원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의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조홍천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확실하게 팩트를 말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7월 20일 날 이런 말을 했죠. 민생보다는 정쟁에 집중하는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의 지향이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나를 수사한다는 것은 내가 당대표가 되는데 일단 날 덮어놔야지. 지금 민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나를 풀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꼴값을 떠는 것이죠. 죄를 짓고서 지가 당대표 된다고 해서 나는 건드리지 마로. 나 계양동에서 배치 훔쳐가가지고 당대표 거머졌어. 나는 이제 제1야당의 수장이야. 어따다고 인마. 이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윤정부한테. 이런 개삽질 되는 거 이게? 어쨌든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숨통 조이기 시작한 시계는 계속 초침, 분침, 시침이 흘러가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9월달 검수완박 넘기기 전에 저는 이재명, 김혜경 사건은 8월 말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검찰, 경찰 합동으로 국민에게 기자를 불러가지고 브리핑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소가 되든 뭐 무혐의가 되든 일단은 저 법원에 넘겨지겠지. 검찰이 기소하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주시하면서 대한민국 검찰, 법무부, 대한민국 경찰청을 또 감사원까지 우리는 쭉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8월 말쯤에 우리가 샴페인을 더 치느냐 아니면 막걸리를 먹느냐 그때 정하자고.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